이거 마우스를 좀 사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앞필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재상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분석은 서울 시민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입지 선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바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연근무제라는 말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여러 직장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간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직장인들 중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 스트레스를 느끼던 가운데 공간적 유연근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공간적 유연근무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통 유연근무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재택근무에는 몇 가지 단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업무 공간의 미분리로 인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집과 분리된 업무 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스마트워크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워크 센터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워크 센터란 이용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 근무용 업무 공간으로 업무에 필요한 IT 인프라 및 업무 환경을 구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무지와 주거지가 먼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정보화 기기 같은 업무 환경이 구축이 어려운 재택근무의 단점들도 해결해주는 공간적 유연근무제의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스마트 워크센터의 모습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설치된 컴퓨터랑 보안성도 갖추고 있고, 원 근무지와 소통이 가능한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 워크센터는 공무원을 주 이용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집 앞에 민간형 스마트 워크센터를 지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서 스마트워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해주자는 것이 저희 목표였죠.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서 활용도, 접근성, 주변 여건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어느 직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 위치해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이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권인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 분석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재택근무 운영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격 근무 운영 가능성이 높은 타겟 직종을 확보하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사업체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직종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확보하고, 이를 지하철 출발 도착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타겟 직종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거주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의 인근 상권 지수를 상권 발달 개별 지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타겟 직종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업종별 재택근무 운영 여부 데이터하고 향후 가능성 관련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 5개 직종을 원격 근무 운영 가능성이 높은 타겟 직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 산업대별 동별 조사자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설정한 타겟 직종 종사자 수가 많은 밀집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해당 분석에 대한 시각화 자료이고요. 색이 진한 곳이 타겟 직종 종사자 수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대체로 연한색을 띠는데 여의도동, 가산동 같은 곳에서 이제 붉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 타겟 종사자 수만 고려하진 않았고요. 전체 업종에 대한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해당 타겟 직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타겟 직종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하고 그것이 중위값보다 낮은 지역을 제외해서 최종적으로는 7개 지역을 타겟 직종 밀집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하철 데이터와 연관짓기 위해서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8개 역을 타겟 지하철역으로 추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지하철 30분 단위 출발 도착 데이터가 있는데요. 타겟 지하철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8개의 타겟 지하철역이 경로에 포함된 출퇴근 시간대 승객수를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시청, 명동, 을지로 입구 같이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지하철역이고요. 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는 2019년 5월 1일에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시청역에 도착한 승객수가 5명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출근 시간대에 타겟 직종 종사자가 밀집해 있다고 말씀드렸던 타겟 지하철역으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타겟 지하철역이 도착으로 돼 있는 출근 시간대는 도착이 돼 있는 그 승객수와 퇴근 시간대는 반대로 타겟 지하철역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곳이 많은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타겟 역별로 상위 20개 역을 추출했고 이 중에서도 자주 포함되는 20개의 지하철역을 최종적으로 추출했습니다. 왼쪽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마크가 되어 있는 지점이 해당 20개의 지하철역의 위치입니다. 이 역들을 상권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9개의 지구로 군집화를 시켰고요. 그 결과를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별 상권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입니다. 상권이라는 주변 요건을 고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저희 스마트 워크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 고려한 항목들이 이렇게 기사에 출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변 생활 여건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상권 발달 개별 지수 데이터를 통해서 각 동별로 평균적인 종합 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지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9가지 지구별로 종합 상권 발달 점수 최고점을 받은 행정동을 참고해서 절대 점수가 높은 상위 4개 지역, 당산 2동, 잠실 2동, 구로 3동, 서교동 4개 지역을 우선 입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저희의 결론입니다. 우선 입지 후보 4곳은 각각 당산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합정역, 잠실역 지하철 부근으로 접근성하고 주변 생활 여건이 확보돼서 서울 시민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입지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립된 스마트 워크센터는 재택근무를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스마트 워크센터라는 새로운 일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타겟 직종을 바탕으로 추출한 입지였기 때문에 원격 근무 가능 직종 내에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용이 확산되는 데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입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그 입지 후보 4곳과 기존에 언급드렸던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의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 잠실 지역과 구로 지역은 중복되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에 기존에 있던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대상을 민간 직장인까지 확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기대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분석 보완점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그 직종과 원격 근무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최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저희가 지하철역을 고려를 하긴 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고려했다면 좀 더 접근성 지수에 대한 상세한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용한 참고 자료들과 분석 툴 그리고 데이터 출처들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